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학습하는 뇌를 깨우는 이상우라고 하고요. 신규 영상이에요. 자, 신규 영상에서 제가 어떤 컨텐츠를 준비할까 많이 좀 생각을 하다가 공부법에 대한 얘기는 사실 제가 하면은 똑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뭔가 약간 지겨우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수험생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수험생이었던 사람으로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공부에 관련된 거 말고도 이제 교과적인 거 말고도 고민거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주제들을 이제 하나하나 짚으면서 제 컨셉인 그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명쾌한 해답을 약간 좀 제공해 드리는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민으로 과연 이제 어떤 고민들을 다룰까 하다가 어떤 분께서 댓글로 장문의 고민을 남겨주셨는데 네, 잘 읽었습니다. 잘 읽었고 일단 기본적으로 저를 믿고 물어봐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댓글의 내용이 대충 이제 쫙 읽어보니까 변화의 두려움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수험생 여러분들이 뭔가 결정적인 기로에 선 그 순간, 내가 학습 습관하고 생활 습관, 그 다음에 내가 공부해오던 방식들을 싹 다 바꿔야 될 때 느껴지는 그 불안감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불안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차례차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없애나요? 이게 안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결론부터 지을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탑재가 되어 있는 동물이에요. 유전적으로다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변화를 굉장히 두려워하도록 타고났어요. 그건 옛날 원시시대 때부터 있던 거예요. 자, 왜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옛날 원시시대에는 수렵 채집 생활을 많이 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상의 특정한 시간대에 나가서 특정한 작물을 구해 들어오고 특정한 시간대에 나가서 특정한 사냥감을 구해 돌아오고 이게 일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일상에 조금의 변화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맹수랑 그 활동 시간대가 자칫 겹치기라도 하면은 잡아먹힐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신 본인뿐 아니라 본인 가족들의 안위까지 싹 다 일단 날아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옛날 원시인 시절들부터 기본적으로 우리 몸은 변화를 두려워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고 이거를 무슨 여러분들의 의지가 약해서 하더는 나는 너무 나약해가지고 변화를 막 두려워해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를 겪어야 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 수밖에 없는 생각들이에요. 자, 아시겠습니까? 그런데요, 또 역설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공부법에 대한 고민을 하는 이유는 현재 자신의 상태가 굉장히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일 거예요. 만약에 본인의 상태가 정말 만족스럽다고 치면은 공부법에 대한 고민을 뭐하러 하겠습니까? 오히려 확신에 차가지고 열심히 뭐 문제집 풀고 다니겠죠. 그죠? 근데 이런 고민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 현재 상태에 대한 만족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두 글자로 필요를 느꼈다고 하는 겁니다. 필요를 느낀 거예요. 필요를 느꼈으면 당연히 여러분들의 행동에 옮기셔야 될 거예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변화입니다. 이전에 본인이 살았던 습관대로 혹은 이전에 본인이 썼던 공부 방법대로라면 계속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만 얻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뭔가 근본적인 걸 바꿔서 이 결과값을 바꾸겠다라는 게 목적이어야 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아니, 쌤, 근데 저는 방법을 바꿔서 되는 게 아니라 방법은 정말 좋은데 양을 조금밖에 안 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왠지 올해는 작년보다 공부하는 양을 조금 더 늘리면 되지 않을까요? 네, 완벽하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봤을 때 지난 1년 동안 혹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공부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열심히 한 적이 없었나요?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다고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과거를 쏙쏙들이 다 기억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과거에 흘러간 타임라인들을 잘 뒤져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나름의 간절함으로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던 때가 있을 건데 그게 실패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좌절감은 계속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쌓여만 갔을 거고 그게 지금의 이 고민을 만들어 갔을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틀렸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리플라이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본인이 부족함을 그렇게 느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뭔가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느꼈잖아요. 자, 그건 여러분들이 피로를 느꼈다는 얘기고 그 사실 자체만으로 벌써 변화의 당위성에 대한 근거는 성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장 무언가를 행동으로 옮겨야 할 이유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체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여지는데 실제로 변화를 하려고 치면은 두려움부터 느껴지죠. 그죠? 근데 방금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이제 당연한 거라 그랬어요. 질문자분께서는 여기에 이제 자기 방어 기제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기 방어 기제. 근데 사실은 이 자기 방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치에 맞진 않는 말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그게 왜 방어예요? 누가 공격합니까? 누가 공격해서 그거를 막아야 방어죠. 기본적으로 방어라는 말 뜻은요, 상대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나의 정당한 행위를 일컫는 거예요. 상대의 도전에 대한 나의 응전이라고요. 자, 그렇다면 그 의미 자체로 어떤 함축성을 지니냐면 내가 이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정당화된다는 거예요. 정당화. 그게 정당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야 할 이유가 생겨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은 편해지겠죠. 근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거랑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랑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본능으로 살아갈 수는 없듯이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이걸 자기 방어기제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불확실함이 있어요. 근데 당연하죠. 원래 인간이라는 동물이 확신을 얻기 전까지는 잘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일을 할 때 이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대충 되겠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웬만하면 일로 잘 안 옮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작년에 유행했던 말 중에 이제 가능 친구라는 말이 있어요. 가능 친구라는 말이 이제 왜 생긴 거냐면 뭐 수능 100일남이고 이거 하면 뭐 1등급 가능? 그 다음에 기출 3번 돌리면 1등급 가능? 뭐 이렇게 뭐 하면은 A 하면 B 가능하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그거에 대한 저의 대답은 항상 한결같아요. 아니 내가 어떻게 알아요? 자,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해를 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확신을 가지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수험생활 하는 지금 이 한순간 한순간이 여러분들께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일 거고 단 한순간도 버리고 싶지 않은 시간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부 방법을 여러분들이 딱 이제 생각을 해내면은 그게 이제 확실한지 다른 사람들한테 검증을 먼저 받고 나서 뭔가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성적으로 법칙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대부분 공부할 때 다수의 의견을 듣고 행동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공부할 때만큼은 다수의 의견은 옳지 않아요. 자, 왜 그러냐면 보세요. 또 흥분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이게 또 전문가 집단에 물어봤을 때 혹은 성공한 집단에 물어봤을 때 대다수가 그러면은 그건 일리가 있는 얘기야. 근데 전체적으로 그냥 뭐 일반 커뮤니티나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 아니면 주변에 있는 뭐 친구 엄마들 여기서 들은 정보들은 그냥 여러분들 거르시면 돼요. 자, 왜 그러냐? 보세요. 기본적으로 모든 집단은 정규분포를 이뤄요. 수능도 마찬가지고 내신도 마찬가지고 학업 성취도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집단이 다 정규분포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근처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수가 가장 많겠죠. 근데 여러분들 수능에서 평균 등급을 대충 따져놓고 보면 4, 5등급 언저리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절대 뒤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 등급대의 사람들이 주위의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불특정 다수에게 의견을 물어봤을 때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건 옳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성공한 소수의 말을 들어야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팔랑귀가 돼선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그 소수 중에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 가능 친구들의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첫 번째가 내가 어떻게 알아? 고 두 번째는 일주일만 실천해보고 뭔가 느끼는 게 있으면 결정을 하세요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모든 것들을 연역적으로 추론하지 않아요. 연역적이라는 건 전제와 결론의 관계가 확정적이고 그 다음에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이 무조건 참이 되는 그런 식의 논증 과정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세상을 연역적으로 살지 않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을 귀납적으로 판단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경험하고 보고 들은 바에 따라서 미래를 예측해서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공부법의 세계는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세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직접 경험을 해보는 거겠죠. 그래서 공부법을 딱 세웠어요. 그러면
나한테 묻기 전에 혹은 다른 사람들한테 묻기 전에 정말 조금이라도 시간을 투자해서 그거를 직접 실천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10중8구 뭐일 거냐면 여러분들의 공부 습관이 잘 잡히지 않는 이유는 공부법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실천력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으실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요, 본인이 그날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들을 전부 다 완수하기가 힘들어요. 부끄럽지만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저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하루에 할 일들을 적어놓고 막상 하루의 끝에 가보면 그 중에 다 한 날이 별로 없어요. 자, 그만큼 이제 실천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수험생활 끝나고 나서 실천을 하든 말든 그건 뭐 제 알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지금 이 수험 생활을 할 때만큼은 실천력을 여러분들 무조건 일단 기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천력을 기르는 방법은 뭐예요? 그냥 닥치고 하면 돼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날 안에 못할 것 같다고요? 그러면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해서 꾸덕꾸덕 완성시키고 그 다음날은 뭐 하면 돼요? 계획의 양을 줄이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귀납적으로 경험을 하셔서 스스로 공부에 대한 갈피를 잡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불확실함을 이겨내는 방법은요. 잘 들으세요, 질문자분. 딱 일주일 동안만 실천을 해보세요. 그래놓고 안 될 것 같으면 과감히 버리시고 본인 방법으로 돌아가세요. 근데 대부분 일주일 동안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뭔가를 하다 보면 거기서 얻어지는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감각이라는 게 있고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면서 어느 정도 그냥 이렇게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비슷하게 얼추 내가 실천해 나가다 보면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각이 생길 때가 존재합니다. 저를 믿으세요. 이거는 심리학적 기제는 아직 저는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뭔진 파악하지 못했으나 저는 기본적으로 실천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옛날에 킹스맨이라는 영화 중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어요. Manners maketh man. 이게 뭔 뜻이에요?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이걸 그대로 그 수능 요 공부에 대입을 해보면은 실천 maketh man입니다. 실천이 사람을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실천해보기 전까지는 스스로의 공부 캐패시티가 어떤지, 능력이 어떤지, 캐퍼빌리티가 어떤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왜? 세상을 귀납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한 번도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뭐 하면 돼요? 조금이라도 맛보기라도 경험을 해보시면 돼요. 그 방법이 일주일 동안만 제발 실천을 좀 해보라는 겁니다. 자, 불확실함 말고 두 번째 요인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귀찮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거는 이 귀찮다고 얘기를 하면 또 사람이 굉장히 또 불성실해 보이고 이제 뭔가 사람이 되게 퇴물 같고 약간 그런데 이거는 현대인의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귀찮음이라는 거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변화를 두려워하는 기제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귀찮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겨내셔야 돼요. 귀찮음을 이겨내는 정확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 소리를 누르고 일단 행동을 시작하면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을 짤막하게 하나 봤는데 그 베네딕트 컴버배치라고 하는 유명한 그 영국 영화 배우가 그 어딘가 이제 뭐 스피치를 할 일이 있었나 봐요. 거기서 이제 누군가가 쓴 편지를 구연동화 하듯이 읽어주는데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Just fucking do it. Don't worry about anything. Just fucking do it. 그러니까 일단 이런 걱정 저런 걱정 하지 말고 일단 하세요. 일단 하세요.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제가 끝까지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3일, 뭐 짧으면 3일, 길면 일주일. 그냥 이렇게 해보고 자기 나름대로 안에서 피어오르는 그 감각이라는 걸 잡으세요. 그래서 이게 될 건가 안 될 건가 이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그 사람들은 당연히 된다고 할 거예요. 왜? 본인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귀납적인 방법으로 나름대로 결론을 이끌어내셔야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무조건 해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 해보지 않으면 그걸 잘 못 느껴요. 제가 아무리 뭐 3위 복습법이 좋다, 이게 뭐 과학적으로 옳은 방법이다라고 아무리 떠들어대 봐야 여러분들이 직접 그거를 해보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효용성은 느끼지도 못해요. 그리고 해보지도 않게 뭐 자기 방어에 막혀가지고 그걸 못한다. 그건 제가 해결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못할 것 같아요? 하지 마세요. 못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해보고 싶어요? 그럼 하세요. 힘들다고요? 견뎌내고 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길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숨막히고 밀도 높고 고된 과정이에요. 싹 다 버티셔야 됩니다. 애초에 힘들 거 생각하고 수능 공부하는 거잖아요.
편하게 공부해가지고 편하게 대학 가려고 생각했다면 여러분들은 학습이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우습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실제로 실천에 옮겼을 때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마세요. 그 걱정을 왜 합니까? 행동을 안 하고 그대로 있으면 그게 더 위험해요. 마치 이런 거죠. 제가 뗏목을 타고 이제 강을 쫙 내려가고 있는데 저 앞에 폭포가 보여요. 그러면은 정상적인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이대로 있다가 저 앞에 폭포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그 고민은 지금 뭐냐면은 내가 뗏목을 타고 가다가 저기에 나뭇가지가 있어요. 그럼 내가 살려면 저 나뭇가지에 매달려가지고 어떻게든 무트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나뭇가지를 잡았다가 그게 뚝 하고 부러져가지고 내가 밑으로 떨어지면 어떡하지? 해보지도 않고 그런 고민을 왜 합니까?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앉아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걱정하다가? 그럼 떨어져요. 100%. 100%의 확률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거의 한 80% 정도의 희망을 걸고 나뭇가지에 매달려보는 게 맞지 않겠어요? 물론 목숨이 달린 상황에서 신중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이것저것 행동에 옮길 생각만 해놓고 정작 그 행동을 실천에 옮겼을 때의 결과에 대한 고민을 하지 말라고요. 왜냐면 이미 여러분들은 뭔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이미 행동에 하나 옮긴 것만 해도 굉장한 의미입니다. 저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질문자분께서 피아노 연습하는 걸 예로 들어주셨는데 그 피아노 치는 건 기본적으로 뇌가 관여를 하긴 하지만 손 근육이 관련이 돼 있잖아요. 저는 이제 기타를 치거든요. 악기 연습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 뇌의 감각하고는 다른 손의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악보가 중간에 한번 끊어지면 예를 들어 내가 외운 곡을 칠 때 악보에서 중간에 한번 끊어지면 그 다음부터 복구가 안 돼요. 근데 손은 알고 있어요. 내 머리로는 복구가 안 되는데 그 전부터 치면 손이 알아서 가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건 모터 스킬이라서 그래요. 영어로 모터 스킬이라 그러는데 이건 움직임과 근육에 관련된 감각이라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공법은 멘탈 스킬이에요. 모터 스킬이랑은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피아노 연습하는 거랑 공부하는 거랑 동일선상에서 놓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과외를 해요. 과외를 하는데 학생들을 보다 보면 항상 저는 먼저 이 생각을 하거든요. 이 학생들이 정말 수학을 몰라서 국어를 몰라서 성적이 안 나오는 걸까? 교과목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성적이 안 나오는 걸까? 라는 고민을 항상 해요. 근데 결론을 따지고 보면 절반은 그렇고 절반은 아니에요. 나머지는 뭐냐? 본인의 학습 습관과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좋은 걸 던져주고 나가도 그대로 하질 않아요. 그냥 본인 고집대로 돌아가요. 근데 저는 그런 애들을 고칠 방법이 없어요. 옆에서 계속 이런 말 하면서 설득하는 것 말고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을 바꿔놓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런 고민을 하는 여러분들께 가장 필요한 것은 교과목 멘토링이 아니라 그냥 공부법 멘토링, 그리고 그냥 이제 옆에서 이런 얘기를 해줄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느꼈기 때문에 제가 그 역할을 자처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영상 2개씩 올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공부법에 대한 고민, 자기 방어 기제,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절대 본인이 나약하다고 치부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럼 그걸 어떻게 이겨내나요? 그냥 일단 하세요. 그냥 don't fucking worry, just do it. Just do it. 그냥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의 안에서 피어오르는 그 감각을 잡으세요. 이건요. 제가 아무리 옆에서 뭐라 하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줘도 본인이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그렇게 저를 믿고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도 여전히 해결이 안 되면 또다시 리플로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고민 주제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른 고민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지학습을 연구하는 이상우였습니다.